안녕하세요. 자녀교육의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수학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많으셔서 수학 선행, 사고력은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 경시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수학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수학 선행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으신데요.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선행을 해 두시는 게 결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수학을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복습도 해야 되고요. 난이도도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쓰게 돼요. 그런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는 숙포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과목에조차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수학에 대한 선행을 탄탄히 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국어와 영어 부분을 소홀히 하고 오롯이 수학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인 거고, 남들이 빨리 진도를 나간다고 해도 우리 아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막 달린다. 그래서 기초 부분만 하고 심화 부분은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심화 부분을 너무 주입식으로 막 넣어서 빨리 달리게만 하게 되면 탄탄하게 개념에 대한 그런 이해 파악도 없고 수학에 흥미도 없으면서 개념을 잡지도 못하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무조건 주입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럴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다른 영상에서 많이 제가 선보여 드렸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수학을 할 때 자기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시되 수학 선행을 뽑을 수 있을 만큼 진도를 나가주시는 건 어떤 부작용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위해서 멀리를 봤을 때 멀리 있는 이제 대입을 생각을 하면 고등학교 때 너무 빡빡하고 힘든 그런 수학 부분에 고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수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한 할 수 있는 만큼의 선행을 하는 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는 것과, 그런데 이 부분이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아이가 질리도록 하는 거나 또는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줘서 다른 과목은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수학만 한다. 이런 것도 정말 좋지 않은 것이니 수학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선행을 해두고 약간의 여유 시간으로 다른 과목도 공부하고 수학에 틀린 것도 좀 더 꼼꼼히 볼 수 있는 고등학교 때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선행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민이 많으신 게 사고력 수학은 과연 해야 되나? 또 한다면 얼만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인데요. 수학을 이렇게 정말 잘하는 아이들의 대부분 했던 패턴을 보면 사고력 수학에는 추천 도서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여기 있는 게 심지어 뭐 입사시험, 해외에 있는 입사시험에도 나오기도 할 만큼 이런 추천 도서에 있는 수학들이 굉장히 사고력 수학을 푸는 데 많은 도움을 줘요. 그런 것뿐 아니라 이렇게 주 1회씩 사고력만 담당하는 그런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주 1회씩 정도 다니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정도까지 다니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비중을 아주 많이 둬서 마치 이게 메인인 것처럼 되면 안 되거든요. 메인은 그냥 여기에 그 제 학년에 있는 기본과 심화를 탄탄하게 가는 것이 메인이고, 그러면서 수학 도서나 그리고 사고력 수학에 있는 그런 걸 주 1회씩 또는 1031 같은 그런 문제집 같은 것도 괜찮은데요. 여러분에게 그 수학을 아주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잘 풀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깔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경시 수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경시를 해봐서 아는데요. 이 경시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수학을 해보면서 내 아이가 영재고를 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경시 유형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전공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좋지만 이제 수능을 쪽으로 보게 될 때는 경시와 칼라가 틀려요. 경시가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고 막상 그쪽만 올인을 했다가 일반고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자사고를 가게 될 때에는 다른 부분이 부족해서 그때 이럴 때 국어나 영어에 신경을 더 쓸 걸, 이럴 만큼 경시의 시간이 엄청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지금 해보면서 정말 가야 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더군다나 수능을 맞춰서
기본과 그리고 심화를 탄탄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경시까지 한다. 이렇게 했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아이가 바쁘게 가방만 들고 다니다가 지쳐서 아이에게 맞는 그 골인점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지쳐서 멈춰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애가 가야 하는 곳이 자사고와 일반고에서 그리고 꿈꾸는 그 명문대를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굳이 경시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영재고 쪽을 해서 대학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경시에 있는 부분이 옛날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시를 약간 접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을 진짜 잘하고 싶고 시험을 잘 보고 싶다. 이럴 때 방법이에요. 아이가 성실히도 했고 열심히도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이거는 시험의 기술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시험을 보겠다고 했을 때는 그 시험과 동일한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평소에는 문제를 풀고 모르는 거는 풀릴 때까지 풀어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지만 시험이 이제 다가올 때에는 그 시험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동일한 시간에 풀어서 자신의 정확한 실력의 레벨을 봐야 하는데요. 이런 훈련을 하면서 나는 이 시간 안에 풀면은 이 정도 틀리는구나.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틀린 부분만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또 열심히 훈련을 하고 다시 그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무한정 시간을 두고 이렇게 풀었을 경우에는 나는 잘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상 시험장에 가서 풀었을 때는 그런 이렇게 실수도 하게 되고 또 모르는 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생각보다는 좀 많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제 기출 문제를 풀면서도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풀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그 실수하는 부분을 줄여나가면 자신의 성적이 정확하고 그것보다 더 좋게 잘 나올 수 있는 시험 잘 보는 아이로 키울 수가 있어요. 결국은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너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봐왔고 또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느끼는 공통점은요. 수학을 좋아한다는 것과 수학을 좋아하기 위해서 그 부모님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수학을 할 때에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지적하고 혼내고 이런 부분이 없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준 거는 당연한 사실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먼저 첫 번째는 수학 선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는 내 아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해보되 남들과 비교해서 빨리 다니는 데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기본과 심화라는 부분을 탄탄히 해 나가면서 고등학교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학 선행은 할 수 있는 만큼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하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과 사고력 수학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데 또 수학 도서 같은 걸 가지고서도 사고력 수학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지만 이 부분은 많은 시간을 쓰지 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시 수학은 내 아이가 수학을 정말 잘하고 영재고 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굳혀질 때에는 경시 수학을 하는 것이 좋지만 다른 쪽으로 해서 목표하는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다소 길이 다르기 때문에 경시 수학이 정말 많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또 수능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면밀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모르는 문제는 알 때까지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하지만 시험이 다가오면은 시험과 동일한 시간을 짜서 그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해야 하고 자신의 아이의 성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시험을 잘 보는 아이로 키운다는 거. 그리고 진짜 플랜은 다른 타 과목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수학을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되 이 아이의 수학 능력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찬찬히 싫어하지만 않으면 중학교 때 팡 하고 터지는 아이들이 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뭔가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단지 고등학교 때 수포자가 되지 않으면서 그리고 대학교까지 수학은 정말 강점인 그런 과목으로 만들고 싶다면 내 아이의 그 적성에 맞게끔 내 아이의 능력에 맞게끔 플랜을 탄탄히 쌓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적용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요. 다음 시간에도 소중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